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왜 한국전쟁을 소환하나? 김진호 에디터.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최전선 국가라면 동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다. 우크라 전쟁은 개전 당시부터 끊임없이 코리아를 소환해왔다. 국지전, 소모전에서 가장 기묘한 포탄의 제공국에서부터 우크라가 추진해야 할 최종 해법의 선례로 제시됐다. 국제사회는 왜 계속 70여 년 전의 한국전쟁을 작금의 우크라 전쟁과 비교하는 것일까? 우크라 전쟁과 한국전쟁을 비교하는 첫 번째 근거는 지정학적 변곡점이 됐다는 점에서다. 한국전쟁에서 미소냉전의 양극화 구도가 굳어져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됐듯이 우크라 전쟁 뒤 세계는 다시 두 진영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의 간접적인 당사국을 좁게 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이다. 여기에 전쟁과 상관없는 중국이 들어온다. 기왕의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 인게 베케볼드 노르웨이 국방연구원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이 6월 28일 자 포린 폴리시 기고문 우크라이나는 돌아온 한국전쟁에서 짚은 골자다. 전쟁의 구조를 보면 한국전쟁과 우크라전은 강대국이 관여한 비대칭 대리전이라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한국전쟁에선 남북한이 각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우크라가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 남북한이 피를 흘렸듯이 우크라 국민이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전쟁은 러시아를 대리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지만 우크라전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다. 요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과 북한을 지원, 미군을 한반도에 장기간 묶어놓으려고 했다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 무기 지원으로 전쟁을 늘림으로써 러시아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노려왔다. 한국전쟁에서 트루먼과 아이젠하워가 두 차례 핵무기 사용 위협을 했듯이 푸틴은 서방의 직접 개입 의지를 꺾기 위해 핵 위협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를 선언한 데 이어 미국처럼 핵무기 선제 사용을 검토할 것을 천명했다. 러시아 TV는 지난해 5월 1일 영국과 아일랜드가 러시아의 핵 공격으로 파괴되는 시뮬레이션 장면을 전했다. 핵 위협은 러시아가 필요를 느낄 때 조기 종전 합의를 이끌 수단이기도 하다.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두 전쟁은 비슷하다. 우크라이나전은 70년 동안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동결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짙다. 정전협정이 그랬듯이 두 차례의 민스크 협정은 분쟁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동결됐다고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분쟁이다. 지난 10월 3일 자 더 디플로매트는 우크라를 위한 한국전쟁의 교훈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처럼 러시아가 완승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소가 전장을 한반도로 국한했듯이 미러는 전장을 우크라 영토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 전에도 동아시아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었던 것처럼 영토 일부를 점령당한 우크라는 영원한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 전쟁의 최종 상태로 다시 한반도가 소환되는 이유다. 우크라군이 한창 반격전을 준비하고 미국이 무기 지원을 늘리던 시점에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우크라전의 동결 및 한국화가 논의되고 있었다. 폴리티코 5월 18일 자는 바이든 행정부 전 현직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가 또 하나의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결된 분쟁은 전투가 중단되지만 양측 모두 승전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푸틴의 러시아가 애초 공표한 특별군사작전의 대상지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돈바스 지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30일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 국토의 20% 정도인 4개 주 점령지를 병합했다. 현 상태를 유지하되 크림반도를 포함한 1991년 독립 당시 영토의 100% 수복을 다짐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의 정치적 입장을 살려주려면 정전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말이다. 지난 10월 은퇴한 마크 밀리 전 미 합참의장은 전쟁이 협상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우크라가 한반도처럼 수십 년 동안 법적 분쟁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원을 대폭 줄이고 대중의 관심이 열버지도록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데온 나흐만은 1년 전 우크라와 한국의 그림자 칼럼에서 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끝날 것을 예견했다. 그는 그 즈음 출간된 로렌스 프리드먼의 저서 사령부, 한국에서 우크라까지 군사작전의 정치학을 인용해 군사분 개선으로 우군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중단하되 전면적인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KPOP은 각국의 주목을 받는 매력 자산이다. 그러나 어쩌다 정전체제가 주목받는 해괴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한국을 보라는 서방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는 것의 하나는 우크라의 경제발전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외교관계협회 등의 미국 전문가들은 우크라의 20%의 점령당한 땅에 연연하지 말고 80%의 점령당하지 않은 땅에 주목하라면서 군 전략을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 남는 인력을 재건에 투입하라고 권고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럽에 완전히 통합돼 부유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거듭나는 게 푸틴의 패배를 안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분단국의 1호 영업사원이 지난 7월 키이우 방문길에 제시한 비전이기도 하다. 지금 우크라 상황은 70여 년 전의 한국을 떠올린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부흥한 국가의 하나로 성장했다고 했던가. 그 끝에 군수를 더 지원할 테니 승리하라는 덕담을 던졌다. 15일 우크라이나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브뤼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몰도바와 함께 EU 가입 협상 개시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전쟁 나흘 만인 작년 2월 28일 제출한 가입 신청서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가입 협상은 3월 시작된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 마지막 가입국인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부터 최종 가입까지 10년이 걸렸다. 전쟁 전에도 옛소련 블록 국가 중에서 바닥 수준의 경제 성과를 보였던 우크라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전쟁처럼 질긴 우크라의 부패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내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몇 차례의 정권 교체가 필요할지 모른다. 정치는 더 문제다. 과거 한국과 지금 우크라 지도부는 남의 돈으로 전쟁을 치르면서도 호전적이다. 북진 통일을 다짐했던 누구처럼 젤렌스키는 국토 100% 수복을 다짐한다. 전쟁 와중에서 부패와 정파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정쟁을 벌이는 것도 국화빵이다. 지금도 한반도 남쪽에는 과거로 퇴행,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의 의지를 내보이는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면 우크라의 극우 민족주의자들도 기세가 등등하다. 한반도 거주민에게 우크라는 여느 국제분쟁과 달리 다가온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추는 삼중 거울이다. 서방 언론이나 전문가들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보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우크라는 그나마 한반도와 같은 이산과 민족 분단의 아픔은 덜 겪을지 모른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남부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대국 정치에 휘둘려 전쟁에 뛰어들고 그 결과 영구 분쟁국으로 남는 길은 결코 권하고 싶지 않은 여정이다. 한반도가 꼬박 70년째 걷고 있는 길이자 가까운 장래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길이기 때문이다.